이 눈에 보이는 세계의 문명을 입자 문명이라고 합니다. 입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모든 물체들은 입자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그런 입자의 세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명을 파동 문명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두 가지 문명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체가 몇 개인지 또 그 크기는 어떤 것이 더 큰지를 따지는 것은 입자 문명입니다. 그러나 던졌을 때 어느 것이 더 빠른지 아니면 부딪히면 어느 것이 더 강한지 따위를 따지는 것은 파동 문명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 입자 문명이 파동 문명이에요. 걸어간다. 입자죠. 사람 눈알이 걸어간다 그래서 이게 파동이 아니고 입자입니다. 그 입자. 눈에 보이는 거. 생각한다. 파동이에요, 입자예요? 알아서 하는 건지 앞에가 입자였으니까 이번엔 틀림없이 파동이라고 하는 건지. 생각한다 파동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걸어가는 건 입자 문명이에요. 눈에 보이면 다 입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눈에 안 보이고 작용하는 것은 파동입니다. 공부를 할 때도 주어진 내용을 암기하거나 또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따지는 것은 입자 문명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치를 밝히거나 또 작용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등을 생각하는 것은 파동 문명에 속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 파동을 통해서 현실을 만들고 또 어리석은 사람은 보이는 것만 갖고 계산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이 나는 어리석은 사람에 속하는 건지 아니면 현명한 사람에 속하는 건지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텔레비전에서 어느 대학 교수가 강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교수는 현재 철학 박사라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생각하며 사는 삶, 또 생각하며 사는 법을 가르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그 교수로부터 교육받은 학생은 절대 잘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 밑에서 공부 제대로 배우면은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되면 됐어도 절대로 잘 될 수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은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학생이니까 학점을 받기 위해 마지못해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그 교수를 무시하고 나름대로 자기 철학을 내세우는 학생이라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수의 말 듣고 그대로 행하면은 잘하면은 뭐 회사 다니면 잘리거나 잘하면은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을 들어만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 교수는 현실과 그 현실이 만들어지는 파동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공부해가지고선 학자가 되면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 교수 본인은 본인의 생각이 철학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현실도 모르고 또 세상도 모르는 문제아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아예요. 어떤 위대하신 분이 돈이 남아서 그 사람을 교수로 채용하고서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 그 교수의 철학은 회사에 가면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하지 말래요. 회사에 가면 너무 열심히 일하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일하지 말래요. 그 이유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들어온 돈은 그 회사 CEO의 것이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회사가 잘 돼.
돈이 잘 들어와. 그럼 그 돈은 CEO 사장 거지 내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도 받은 월급만큼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월급만큼만 받은 만큼만 그만큼만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교수가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 월급만큼만 계산하면서 일한다는 거 이거 상당히 계산하기 힘든 겁니다. 예. 난 정말 그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 교수는 어떻게 받은 월급만큼만 일을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 학교에 가면 그 사람은 자기 받은 만큼만 일할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철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계산을 할 줄 아는 모양입니다. 예. 그리고 그날 그 교수의 철학 강의를 들을 때 그 텔레비에서 하는 거니까 촬영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돌아간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 그 프로그램 촬영 담당자들도 그와 같은 계산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말은 이렇게 말해도 말 같고 저렇게 말해도 말 같아요, 사실은. 예. 예. 그런데 그건 말이지 생각을 해보세요. 또 그 교수는 계속해서 이 생각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직장에서 프린터 기에다가 커피물도 부어보라고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가지는 것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커피물을 꼭 부어봐야 망가지는 거 알아, 그거? 하여튼 모르긴 몰라도 그 학교에, 그 교수가 지금 어느 학교 교수라니까 그 학교에 불이 나거나 아니면 무슨 사고가 나면 그것은 틀림없이 철학과 사람들의 행위라는 것을 나는 미리부터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학교 불나면 이 교수가 학생들 데려가서 불낸 거예요. 예. 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 생각의 자유를 위해서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파동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입자의 세계로만 생각하면 이런 엉뚱한 발상을 철학이라고 내세우는 것입니다. 예. 입자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열심히 일하지 말아라. 받은 월급만큼만 일해라. 이것도 그 입자적 계산인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계산이 안 되는 계산이죠. 예. 또 이 노자의 도덕경이나 또 불교의 경전을 보고 도를 닦는다고 하면서 현실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도를 터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현실은 결과적으로 도의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를 닦는다고 이 세상을 외면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도를 외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도는 현실 속에 있는 것이니까요. 이 현실을 무시하고 도만 닦으러 다닌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잘못 닦으면은 이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이 대학 교수처럼. 대학 교수 철학이래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지금 철학과 안 다닌, 여기도 철학과 출신들 있죠. 철학과 안 다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대부분 여기 사람들 철학과 나오면은 뭐 대부분 뭐 러시아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가 다른 거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들 뭔가 나중에 제대로 벌어먹고 살려면 뭔가 딴 거 하나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우동을 팔든지 뭘 하든지. 나는 여러분한테 직장 생활을 충실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무턱대고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나는 말을 합니다. 성과를 내야 돼요. 회사로부터 아무런 대가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나 혼자서 전 직원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나는 말합니다. 네가 다 먹여 살려라.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은 훗날 진짜 CEO가 되었을 때 눈부신 발전을 할 것입니다. 예. 이 CEO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 갖다 등록 하나 해놓고서 자기 사장이라고 쓰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세상을 잘 몰라서 자기만 믿고 정직하게 살다가 사람들에게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바르게 산다고 해서 꼭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나도 23살 때 사회에 나와서 이 약속
어음을 자기 앞 수표인 줄 알고 받았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생긴 게 똑같게 생겼어요, 모양이. 생긴 모습이 자기 앞 수표와 비슷하게 생겨서 어음을 준 사람의 말만 믿고 받았다가 휴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걸 뭐 은행에다가 또 넣으라 그러더라고. 그 자기 앞 수표라, 어음, 약속 어음이라는 거를. 은행에서 그걸 받아줘요, 안 받아주지? 난 그래서 또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았어요, 그거를. 그리고 그 사람은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의 회사에 들어가 여러 가지를 배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또 자기 회사는 경영 미숙으로 망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회사는 직접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잘 되면 비록 그 회사가 내 것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의 능력만큼은 영원히 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은 월급만큼만 일하라는 그 박사님의 철학은 철학이 아니라 인생을 망치는 길인 것입니다. 그 교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와 같은 파동의 세계를 모를 사람입니다. 이런 말하면 그 사람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아무리 박사라고 하지만 좀 뭔 소린가 하는가. 그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내 말을 들으면 지금 아마 졸고 있을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졸렸다고 하면서 박사 할 때만 눈이 번쩍번쩍 뜰 거예요. 나 불러놔 그러고. 여러분은 풍요롭게 잘 살고 싶으면 먼저 계산을 하지 말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십시오. 회사가 요만큼이니까 요만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째째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성과를 낼 수 있게끔 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월급과는 상관없이 전 직원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실적을 올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잘 살지 말라 그래도 잘 살아요, 그 사람은.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지 않더라도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모든 직원이 다 먹고 살 수 있게끔 실적을 자꾸 올리면은 그런 여러분을 보면은 틀림없이 그 회사 CEO도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뭐 바라지 않더라도 잘하면 다 대가가 와요. 그래도 다만 뭐 코딱지만큼이라도 와요. 아마 이 교수는 안 줄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인간이 그런 거 할 땐 또 안 줘요. 애들 부려만 먹지 절대로 안 줍니다. 왜냐면 너도 받은 만큼만 일하라 그러면서 절대로 안 할 거예요. 나는 내 평생에 단 한 번 취직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6개월 동안만 했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갑자기 할 일이 없어서 서울 근교에 새로 시작하는 병원에 취직을 한 것입니다. 그 병원은 종합병원으로 처음에는 그 병원장과 사무장 그리고 원무과장이 그 당시에 내가 원무과장이었어요. 원무과장이 나와 그 다음에 여자 격리 하나 그리고 앰뷸런스 기자 이렇게 5이나 시작했습니다. 군대에 가기 전에 나는 내 사업을 해보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열심히 그 돈을 아껴가면서 그 병원 돈을 아껴가면서 이것저것을 내가 다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병원은 3개월이 되었을 때 외상값을 모두 갚고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의료진과 모두 합쳐서 80명이 넘었습니다. 5명이 시작했다 이제 8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병원장이 그분이 또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이 제약회사 같은 데 돈을 빨리빨리 줘야 되는데 제약회사에 약값을 빨리빨리 주지 않아서 이 병원에 링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네들이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거를. 그래서 나는 매일같이 링거를 사러 다니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링거는 뒤에다 넣고 또 미리 사놨던 것, 남아있던 링거는 앞으로 꺼내서 링거가 상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의료사고가 날까봐. 나는 물건을 살 때도 가능한 한 푼이라도 더 깎아서 지출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격리부에서 계산이 끝날 때까지 그날 계산한 거 맞추는데 기다렸다가 한 푼도 틀리지 않아야 나는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퇴근 시간은 대부분 새벽 2시 이후에 퇴근했습니다.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던 때라 앰뷸런스를 타고 난 퇴근했어요. 앰뷸런스는 밤에 다녀도 돼요. 그냥 차는 다니지도 않고 다닐 수 없지만. 병원장은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달마다 월급을 조금씩 더 줬습니다. 의료진의 월급은 모두 내가 주지만 이 사무장과 나의 월급만큼은 병원장이 직접 주었습니다. 먼저 사무장이 들어가서 받고 그리고 다음에 내가 들어가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군대 가기 전부터 내가 하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도 서서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 그래도 다 연락하면서 전에 있던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그래서 내 사업도 서서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5개월이 되었을 때 병원장은 월급을 줄 때 사무장하고 나하고 함께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사무장이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내가 가서 받는데 둘이 같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장 앞에서 나한테 월급을 주면서 이거 35만 원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35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 당시엔 35만 원이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그 액수는 사무장의 월급과 같은 액수였습니다. 나는 처음에 20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사무장은 한평생 그 일만 해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무장이 소개하여 물건을 구입할 때 나는 한 푼이라도 깎는데 사무장은 그 사람들로부터 10%의 커미션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장이 나를 신뢰하니까, 병원장은 나만 믿어요. 나를 신뢰하니까 저녁에 자기가 근무할 테니까 나보고 일찍 퇴근하라고 하면서 집에 보내놓고 본인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거기서 사람들하고 술을 마시면서 노닥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원장 선생님이 상당히 샤프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거기서 많은 게 아니에요. 자기도 밤에 어디 다니다가 꼭 집에 갈 때 한번 들렀다가요, 거기를. 그러니까 집에 들렀다 보니까 사무장이 앉아서 술 먹고 사람들하고 노닥거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장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습을 들킨 겁니다. 그래서 사무장하고 나하고 이제 월급이 같아졌어요. 이제 같아졌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사무장 넌 이제 나가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무장이 병원 원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원무과장 나 좀 봐 하면서 나를 찻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날 사무장의 월급과 내 월급은 같은 액수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장 월급이 나보다 거의 2배 정도 더 많은 액수였는데 5개월 후에는 같은 액수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너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라는 뜻이죠. 사무장과 마주 앉았을 때 사무장은 나한테 말했습니다. 원무과장, 자네는 뭐 때문에 그렇게 충성을 해? 그런다고 원장이 집이라도 한 채 사줄 것 같아? 사무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했습니다. 사무장님, 나는 그런 것을 한 번도 바란 적이 없습니다. 사무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처음에 원장님이 돈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이 건물을 빌리는 돈만 갖고 있었지 자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해서 3개월 만에 외상도 모두 갚고 그리고 그때부터 수입이 무척 많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나 혼자만의 힘은 아니지만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해서 병원을 일으켜 세우면 그 능력이 나중에 내 일을 할 때 내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한 것입니다. 나는 결코 어떤 대가를 바라서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무장이 갑자기 앉아있더니 원무과장, 나 자네 존경해. 내 생전에 머리에 털 나고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본다. 자네는 처음 보았을 때부터 눈빛이 우리랑 틀렸어. 그러면서 악수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사무장은 이 계통에서 널리 알려주신 분이니까 금방 다시 취직될 것입니다 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장은 나를 보면 힘이 난다고 하면서 이틀이 멀다 하고 나를 보러 왔었습니다. 아마 그 뒤에도 사무장은 나의 얘기를 여기저기 했었을 것입니다. 지금 혹시 우연이라도 그때 그 사무장님이 이 영상을 본다면 그때의 추억이
새로운 감회로 가슴을 적실 것입니다. 사실 나는 그때 아주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병원에서. 이 병원에 입원을 하면 일단 환자복을 입습니다. 그죠? 환자복을. 물론 환자복은 위생상 입는 것이지만 이 병원 측에서 보면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입히는 것입니다. 이건 병원 일을 해본 사람은 아는데 병원 일을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환자복 입으면 도망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있던 병원 지역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환자복을 입고도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든지 그 환자를 잡아냈습니다. 찾았어요. 그러면 그 환자는 너무나 죄송하다며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보다 찌그러진 집에 살아요. 물론 나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도 주었지만 병원에 와서 일단 원장님한테 그 사람의 사정을 말씀하고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하고선 라면을 2박스 정도 보내주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돈도 못 받는데 뭐하라 그러냐고 하였지만 나는 그러면 그 사람은 원장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좋은 소문을 많이 낼 것입니다 라면서 라면을 사다 줬어요. 원장님 그렇게 알아서 해 해서 그 환자는 눈물을 흘리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 후부터 병원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바글거렸습니다. 정말 우리 사례 너무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그곳에 취직을 하면 열심히 하여서 그 회사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앞에 것만 바라보지 말고 본인이 크는 것도 생각하셔야 이런 얘기예요. 최소한 모든 직원을 먹여 살린다는 심정으로 성과를 내면은 그것이 바로 자신의 능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돈으로 회사를 차릴 입장도 못 되고 또 차렸다 하더라도 성과가 없으면 고심이 많은데 취직을 하면 그와 같은 위험 부담도 없고 또 객관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어서 자기 개발을 하는데 매우 좋은 것입니다. 때문에 회사가 잘 되면 CEO의 주머니만 불려주는 것이니 받은 월급만큼만 일하라고 하는 교수님의 계산은 끝내는 회사도 망하고 자신도 망하는 망할 놈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수가 요즘 인기가 많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교수 말 듣고 그런 사람들이 군대 가봐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내가 왜 이 나라를 지켜야 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예. 나라 망하는 게 다 별거 아닙니다. 예. 이런 사람들끼리만 뭉쳤으면 나라 망하죠. 예. 누군지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점을 잘 생각하면서 도덕정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욕취 천하이위지 오견기 부득이. 세상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무언가 해보지만 내가 보기에 그것은 성공하지 못한다. 옛날에 노자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천하 신기 불가위야. 세상은 신기해서 함부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네가 눈에 보이는 식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위자 패지, 집자 실지. 무언가 하려고 하면 패하고 또 무언가 잡으려고 하면 도리어 잃는다. 고물, 혹행혹수, 혹허혹취. 따라서 만물은 혹은 행하고 혹은 따르며 혹은 내쉬고 혹은 불며. 내쉰다는 건 들이마신다는 거죠. 내쉬며 혹은 불며. 혹강혹리, 혹자 혹휴. 혹은 강하고 혹은 약하며 또 혹은 얹히고 혹은 떨어지는 것이다. 시 성인 거심, 거사 거태. 이로써 성인은 심한 것을 버리고 사치를 버리며 교만함을 버린다.
이 한자가 들어가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한글만 다시 읽겠습니다. 번역한 것만. 세상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무언가 해보지만 내가 보기에 그것은 성공하지 못한다. 세상은 신기해서 함부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무언가 하려고 하면 패하고 또 무언가 잡으려 하면 잃는다. 따라서 만물은 혹은 행하고 혹은 따르며 또 혹은 내쉬고 혹은 불며 혹은 강하고 혹은 약하며 혹은 얹히고 혹은 떨어지는 것이다. 이로써 성인은 심한 것을 버리고 사치를 버리며 교만함을 버린다. 대충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도 여기까지 도덕경을 7번이나 들으면 이 정도는 대충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뭐 우리 세상에 뭐 아주 복잡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잖아요. 자, 세상을 얻기 위해, 이걸 다시 말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뭐 옛날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요즘식으로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나는 그것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안다. 노자의 이 말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일이 천하고 안 천하다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것이 그 일이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고 또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면 자연히 돈은 따라오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것은 하지 않고 단순히 저 사람이 저거라니까 잘 된다고 하니까 따라만 하면은 당연히 망한다는 것입니다. 즉 숙련된 영혼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베풀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자의식의 욕심만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당연히 망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꼭 노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신기해가지고 자기 욕심만 믿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도덕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덕경은 천하신기 불가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기는 바로 파동문명이며, 신기하다 이거예요. 신기는 파동문명이며 또 아프락사스의 작용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파동의 세계를 모르고 아까 말한 철학박사처럼 눈에 보이는 세계의 계산만으로 세상을 살면 크나큰 낭패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덕경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안 보이는 파동의 세계를 충실히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받은 월급만큼만 살아라. 그만큼만 일해라. 그거보다 더하면 스트레스 쌓인대. 그거 계산은 아인슈타인도 이건 못해요. 예.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옛날에 무슨 뭐 수인본을 잘하는 천재라고 하지만 못해요, 이런 거는. 근데 그 사람 이런 거 계산하는 거 보면 역시 그 사람도 교수할 자격은 있는 거예요. 근데 수학과 같은 데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은 계속 그렇게 철학과에 가가지고 엉뚱한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문제지. 위자 폐지, 집자 실지. 눈에 보이는 자의식으로만 생각하여 시작하면 패하고 눈에 보이는 계산만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 도리어 잃는다. 그래서 이 연예인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선 돈을 벌면은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할까? 또 이런 걱정을 해요. 쓸데없이 짓고 아주 젊은 나이에.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계산만 믿고 그 돈을 투자하면 모두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벌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도리어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앞에서 말한 그 철학 교수의 말대로 산다면 틀림없이 이렇게 살면 죽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신기해 보이는 까닭은 이 세상은 아프락사스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행하기도 하고 또 따르기도 하며 또 때로는 들이마시기도 하며 또 내뱉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역시 강한 것도 있고 또
약한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녀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작용에 거슬리지 않기 위해 심하게 하지 않으며 또 있다고 하여서 사치스럽지도 않으며 또 남을 무시하는 교만을 버려서 아프락삭스의 공을 충실히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 세상이 신기하다는 게 다 이런 거예요. 자기간에 뭘 잘해. 잘한다고 막 신나게 하면은 더 잘하는 놈한테 깨지든가 아니면 그 반대되는 것한테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쯤 있으면은 도드라지지 않아요. 이 사람들 텔레비에만 안 나왔으면 지금 나한테 이런 소리를 안 들었어요. 괜히 거기 나와서 좀 잘 돼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온통 지금 이렇게 뒤통수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녀는 그저 중간쯤 되는 데서 아프락삭스의 공을 충실히 지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나의 뜻과 상관없이 큰 것도 있고 또 작은 것도 있으며 또 값진 것도 있고 또 허름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값진 것이 좋을 때도 있고 또 허름한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값진 것이 좋다 그래서 그걸로 걸레질할 수는 없잖아요. 걸레질하려면 그래도 허름한 걸로 해야지.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좋다 하여 치우치지 말고 아프락삭스의 공을 지켜서 그 존재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현실 세계는 안 보이는 도의 신기한 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현실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프락삭스의 공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건강에 좋다고 하면 그것도 적당히 해야지 건강한 겁니다. 그걸 무리하게 죽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추운 날,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몸은 피가 돌죠. 살아있는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은 피가 안 돕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피가 돌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서 피하고 혈관벽하고 부닥치게 되면 거기서 마찰이 생겨요. 마찰이 생기면 뭐가 생기냐면 정전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내일이 이제 일요일이죠. 내일같이 추운 날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아침에 일찍 나가는 게 안 좋습니다. 거기다 또 높은 층에 사시는 사람들은 높은 층에 살면 정전기가 볼트수가 확 올라가 버려요. 거기다 날씨가 갑자기 추운 데 가면은 그게 갑자기 또 더 크게 확장이 돼서 몸속 안에서 한 몇만 볼트가 돼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몸속에 정전기가 갑자기 몇만 볼트로 올라가면 하늘에서 번개가 치듯이 우리 몸속에서도 번개를 쳐요. 그렇게 되면은 심장마비 같은 것이 일어납니다. 특히 일요일 날은 또 교회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자식들이 어머니 오늘 추운데 교회 가지 마세요. 그래도 하느님한테 또 밉보이면은 뭐 어떻게 잘못될까봐 부득부득이 하느님 만나러 간다고 새벽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교회 갔다 온 다음에 일요일 날 교회 가고 월요일 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갑자기 하루 만에 가셨으니까 큰 고통 없이 가셨다는 장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하느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느님이 보호 못해요. 그런 거는. 아셨죠? 그러니까 적당히 아프락삭스의 공을 지켜서 추운 날은 가지 마시고 또 부득이 꼭 가고 싶으면 오후에 가세요. 오후에 몸이 다 녹은 다음에 몸이 녹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제대로 피가 제대로 돌 때 그때 가셔야지. 갑자기 어느 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움직이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노자는 너무 치우치지 않고 한 번에 치우치지 않고 또 값진 것이 있어도 또 사치 떨지 말고 사치 떨면 그게 전부 다 체크돼서 사람 눈에 보여요. 그게 또 너무 또 교만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성인들은 반드시 아프락삭스의 공을 지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